설마 했던 소문은 설마가 아니었다. 참말로 전기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방골의 밤이 대낮처럼 밝아질 날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집 한 채는 거뜬히 싣고 달릴 수 있을 만큼 큰 도락구가 마을로 밀려들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차에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차가 꼬마들의 눈길이나마 끌 수 있었던 것은 그 큰 몸집에 온통 홍시 감색깔을 칠한 것 때문이었다. 그 차는 돌이 울퉁불퉁한 길을 힘겨운 듯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멈추곤 했다. 멈추었을 땐 둥글고 긴 기둥 같은 것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기둥 같은 것은 꼭 그만한 간격에 내려져선 길게 눕는 것이었다. 꼬마들은 하 이상해서 차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꼬마들은 그 흰빛 기둥 같은 것이 돌덩어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차에 올라탄 아저씨들이 그것을 내리면서 왜 낑낑 매는지도 알았다. 두 패로 갈라진 아저씨들은 그 돌덩이를 기둥 양쪽에 매달려 짐을 잔뜩 싣고 고갯마루를 오르는 소처럼 숨을 씩씩 불면서도 연신 이런 소리들을 번갈아가며 내고 있었다. 꼬마들의 궁금증은 뭉게구름처럼 피었다. 저리 무거운 돌덩어리 기둥을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저 기둥에 드문드문 뚫린 조그만 구멍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 두 주먹이 다 들어가고 남을 만큼 기둥 밑에 뚫린 동그란 구멍은 또 뭘까? 꼬마들은 잔뜩 긴장한 채 눈알만 잽싸게 굴릴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때 누가 한마디만 번긋하면 왁자한 우김질이 시작되련만 워낙 처음 보는 것이라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꼬마들은 도통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꼬마들은 차가 움직이면 쪼르르 그 꽁무니를 쫓았고 아저씨들이 낑낑대며 돌기둥을 내릴 때면 멀찌감치 서서 넋놓고 구경을 되풀이했다. 아저씨들이 땀을 훔치며 제각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떤 아저씨는 금방 내려온 돌기둥에 걸터 앉았다. 꼬마들은 조그맣게 쪼그리고 앉아 그 아저씨들을 말끔히 쳐다보고 있었다. 니들 이 동네 사니? 한 아저씨가 담배 연기를 푸 내뿜어내며 꼬마들에게 물었다. 꼬마들은 주춤 일어서다 말고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니들 이게 뭐하는 건진 알아? 아저씨가 빙긋 웃으며 물었고 꼬마들은 금방 밝은 얼굴이 되며 모두 크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뭐하는 건지 가르쳐줄까? 꼬마들은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이 사람 또 시작이다. 애들만 보면 그저 싱글벙글이지. 다른 아저씨가 말했고 얘들아 이게 뭐냐면 말야 전봇대다 전봇대. 아저씨가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에키 이 사람아 쟤들이 전봇대를 어떻게 알아. 다른 아저씨가 나무라듯 말했다. 그런가? 니들 전봇대 모르니? 아저씨의 말에 꼬마들 모두는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참, 그럼 전기는 아니? 등잔이나 호롱불 대신 쓰는 대낮처럼 밝은 전기 말야. 아저씨의 말에 꼬마들의 얼굴은 금방 붉게 상기되었고 눈들은 반짝반짝이는 물기를 머금었다.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을 들어 꼬마들은 이미 전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알아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알아요. 전기담아. 나도 알아요. 무지하게 밝은 것. 나도 알아요. 꼬마들은 제각기 소리쳤다. 그래 그래. 그 전기가 니들 동네에 들어오게 됐다. 신나지? 꼬마들은 외치며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다. 전기 가설 공사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 누구나 처음엔 설마 했고 나무가 아닌 시멘트 전신주가 길가에 번득번득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감격 어린 안도에 숨을 내쉬게 되었다. 방골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하나같이 설마를
앞세웠던 것은 그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 속아왔기 때문이다. 시꺼먼 그을음이 오르는 석유 등잔 신세를 이제야 미안하는가 보다고 잔뜩 벼르다 보면 공연불이 되곤 했다. 그런 때의 허탈감이 단순히 기대에 실망한 게 아니라 그런 약속을 찰떡 먹듯이 한 상대를 향해 내뿜다 지친 원성의 산물이었다. 그들이 전기가 들어오기를 목이 늘어지게 고대했던 것은 그저 밤을 밝게 살고 싶어 했던 얇은 속일머리에서가 아니었다. 어둠침침한 등잔불빛 아래서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코를 들이미는 자식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등의 그 말끔한 밝음을 주고 싶어 했었다. 그 간절한 소망이 공연불이 되고 말면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무력한 부모라는 죄책감과 함께 뒤범벅이 되어 원성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밤골 저 앞산 중턱잠을 쓰막대로 얼기설기 짜서 만든 무지막지하게 크고 높은 전신주가 선 것은 일정 시대의 일이었다. 아스만 높이로 이어져 나간 전깃줄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붙기만 하면 시꺼멓게 타 죽을 만큼 센 전기가 흐른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접근을 못한 채 그 축 늘어진 전깃줄을 빤히 건너다 보면서 어두운 밤을 지내야 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밤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앞산의 전기는 큰 도해지로 간다는 것이었고 신장로에서도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 밤골은 당연히 전기 같은 곳은 지나쳐 가는 곳으로 생각해 버렸다. 그런데 해방이라는 것이 되었다. 밤골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은 공초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선거라는 이상야릇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선거바람은 손가락이 일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사람값을 턱없이 올려놓는 일을 했다. 그러나 정작 밤골 사람들을 들뜨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손가락을 세워 암기한 기호 밑에 붓대롱으로 꾹 눌러만 주면 전기를 끌어들여 준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분 들뜨고 황감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밤골 사람들은 이장이 시키는 대로 줄줄이 서서 똑같은 기호 밑에다 정성스레 붓대롱을 눌렀다. 그러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역시 해방이 좋다는 것을 실감했고 그 밝은 전등 불빛 아래 온 식구가 오손도손 모여 앉은 광경을 연상하며 기분이 달떴다. 그들이 붓대롱으로 누른 바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대감인가로 뽑혀 서울로 행차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기나 한 것처럼 기뻐했고 모자나 그 신명나는 전등불의 밝음이 마을의 어둠을 걷어가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몇 겹인가 겹쳐 지나도 소식은 감감하기만 했다. 남자들은 진작 아낙네들까지도 기대에 부푼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시들해지고 지쳐갔다.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닌가요? 허허, 거 뭔 소리, 점잖은 양반한테. 나란 일 보는 양반이 얼마나 눈, 코 뜰 새가 없겠어. 틀림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세나. 이런 이장의 당당한 태도를 믿고 또 몇 달이 지나갔다. 그러나 소식은 꽁 구워 먹은 자리였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홀딱 속은 것이지요. 글쎄 말이야, 점잖은 체면을 이끌을 양반이 아닐 것인지. 이장이 난색을 표하며 말을 어물거리게 되자 모두는 발끈 화가 솟았다. 그래서 모여 앉으면 이장을 떡판 위에 떡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의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고
몇 개월이 지났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속 시원하게 좀 알아버립시다. 이거야 원 똥 누고 밑 안 닦은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자 이장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후레아들 놈이야. 어디다 대고 그런 싸가지 없는 거짓말을 해. 이장이 황상궂은 표정으로 욕을 싸지르고 말았을 때 사람들은 금만 완전히 맥이 풀려버렸다. 한 가닥 희망마저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었다. 그렇다고 잔뜩 화가 치밀어 있는 이장을 전처럼 욕해대거나 원망할 수도 없었다. 이장도 밤골에 전기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했다가 자신들과 함께 속은 것뿐 저지른 죄라고는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다시 그 선거 바람이란 게 불어왔다. 이번에도 전기를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난번에 왜 성사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 청산유수 같은 설명이 곁들여진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듣고 보니 그럴듯도 했다. 그래서 이장을 위시한 동네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한 기호 밑에 붓대롱을 눌렀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에야 설마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속기를 얼마나 했는지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건 기억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신감 때문에 기억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건 정말 느닷없는 소문이었다. 선거바람도 안 타고 불어온 소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고 콧방귀만 뀌었다. 설마 전기가 들어오려고? 언제부턴가 설마는 처음과 반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읍내 장터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돌덩이 같은 전신주가 길가에 질비하게 누워있는 것 아닌가? 앞산 중턱에 철근 전신주가 서고 나서 실로 50여 년 만의 일이었다. 앞산 중턱에 철근 전신주가 서고 나서 실로 50여 년 만의 일이었다. 어린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특히 감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몇몇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칠순이 넘어 있었다. 사람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누가 아니래 결국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먼. 저기 전부상대가 박힐 때 나이 23이었지. 아마. 허허. 기억 한번 총총하네 그랴. 22이었으니 틀림없구먼. 노인들은 이런 말을 나누며 앞산을 감개무량한 얼굴로 건너다 보고 있었다. 전기공사는 예전보다 훨씬 앞당겨 진행되어 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120여 호의 마을 사람들이 거의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루라도 빨리 전기를 켜고 싶은 바람으로 너나 없이 일손의 틈을 내어 공사에 힘을 합쳤다. 아낙네들은 돌아가며 먹을 것을 장만해 기술자들을 대접하기에 바빴다. 이렇게 되고 보니 기술자들의 일손에 신명이 붙지 않을 수가 없었다. 책임자는 연신 번글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 공사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시켜 온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오게 된 날 밤 돼지를 3마리나 잡는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밤골 전체가 흥겨움에 넘친 잔치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공사 기술자들이 상자에 앉혀진 건 물론이었고 그들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야 했으며 배꼽이 요강 꼭지가 되도록 음식을 먹어야 했다. 양복을 미끈하게 뽑아 입은 청년들이 밤골에 나타난 건 잔치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큼직큼직한 상자를 경운기만한 자동차에 가득 싣고 왔다. 회관 마당에 차를 세운 그들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차 옆구리에 높은 쇠막대를 묶어 세웠다. 그 쇠막대 끝에는 잠자리가 날개 모양으로 굽어진 또 다른 쇠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다. 그 흰빛의 쇠막대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냈다. 몇몇 꼬마들은 청년들의 손놀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피고 있었다. 전기공사가 시작됐을 때처럼 또 집에서 신나는 소식을 가져갈 수 있었고
있고 꼬마들은 제각기 생각했다.